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많이 실수하는 시험 관련 용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중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중학생들도 정작 시험을 볼 때 사소한 것을 놓쳐서 잘못된 답을 쓰고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험 관련 용어를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결국은 시키는 대로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답안을 창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목적은 결국은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창의력을 발휘해 보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답을 썼다가 이제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시험 관련 용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음절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음절은 글자 하나하나, 즉 글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주어진 음절수에 맞게 답을 작성해야 해요.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기억이 의미하는 것을 이 음절로 쓰시오. 그럼 이 음절이라면 두 글자로 쓰란 얘기예요. 3음절로 쓰시오 하면 세 글자로 쓰란 얘기인데 음절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면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어절입니다. 자,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를 가리켜요. 그래서 꼭 주어진 어절 수에 맞게 답을 작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가의 주제를 3어절로 쓰시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소설 소나기에서 주제를 3어절로 쓰시오. 그러면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라고 해야 되겠죠. 4어절로 쓰시오. 그럼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렇게. 그래서 음절과 어절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답을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궁극적 근본적이라는 그 단어가 문제에 나올 경우, 예를 들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럴 땐 무조건 주제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제를 찾으라 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질적이라는 말이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중 성격이 이질적인 것은, 그럼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즉 나머지 선택지들과 완전히 다른 것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이질적의 반대말은 당연히 동질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글에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 창의력이 풍부한 우리 중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 시험지에 비 내려요. 자, 그래서 이 글에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무조건 주어진 글만으로 풀어야 합니다. 내가 그 글 전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걸로 답을 추측하지 말고 반드시 꼭 제시된 글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만 파악해서 문제의 답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소설의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그 내용도 알고 있고 주제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지에 제시된 그 박스 안에 있는 제시문을 가지고서 풀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글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다면. 자, 그 다음은 이와 같은 글이라는 그 문제에 그런 용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는 내신 시험에서 보통 이제 시나 소설이나 수필, 문학이나 이제 비문학에서 설명문이나 논설문이 나올 때 그 글의 종류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주어진 글과 같은 글의 종류를 의미해요. 즉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시이면 시, 소설이면 소설, 수필이면 수필처럼 그 글의 종류 자체의 특성, 즉 시의 특징을 알고 있는가, 소설의 특징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 공부를 확실하게 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이거는 제시된 글과 선택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절대 추측하거나
상상한 내용은 안 됩니다. 제시된 글에 없는 내용은 다 제외해버려야 되는데 요거 역시 배경 지식이 풍부한 친구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머리를 돌려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건데 하고 글을 다시 정확하게 읽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보기에서 골라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찾아 쓰시오라고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차이를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쓰시오. 여기서 찾아가 핵심 키포인트인데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창작하지 말고 제시된 글에서 답을 찾아서 제발 그대로 적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대로 적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찾아 쓰시오는 문장이면 문장, 문장을 찾아 쓰시오 그럼 그대로, 구절을 찾아 쓰시오 그럼 구절을 그대로. 자, 그 다음 참고하여 쓰시오 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기에 나타난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 글을 참고하여 쓰시오. 이런 경우에는 제시된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찾아 쓰시오 하면 안 되겠죠.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인데 그대로 문장을 옮겨 적으면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간략하게 쓰시오. 그럼 간단하고 짤막하게 쓰라는 뜻으로 한두 문장 정도로 짧게 쓰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A의 의미를 간략하게 쓰시오. 그러면 그 내용을 참고해서 한두 문장 정도로. 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은 몇 자 내외로 쓰시오.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자, 그럼 이게 제시된 글자 수를 크게 넘거나 제시된 글자 수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게 답을 쓰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유비의 성격을 15자 내외로 쓰시오. 그럼 이런 경우에 5글자 쓰면 안 되겠죠. 아니면 50글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략 내외면 10% 정도의 분량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5자 내외면 마이너스니까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10%니까 13에서 17자 정도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나 그 이하로 내려가거나 너무 넘어가 버리면 감점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모두 찾아 쓰시오. 이런 경우에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항목들을 빠짐없이 쓰라고, 제발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쓰라고. 그래서 이제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두 찾아 써야 되겠죠. 자, 가에서 글쓴이의 가난한 처지를 나타내는 소재를 모두 찾아 쓰시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친절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두 다 찾아 쓰라. 그 숫자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그거에 해당하는 답을 찾을 때 이 용어들을 유심히 봐야 하고요. 그 다음 가장 기본적인 거, 맞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맞는 거 찾아서 틀리는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않는에다가 특별히 동그라미를 치거나 별표를 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런 문제 틀리면 정말 집에서 이불킥 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 관련 용어도 한번 봐두고 내신이나 또 다양한 시험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